민주당 원팀 빨간불, 대장동 내전 번지나. 자, 민주당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죠. 호남 경선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두 수성이냐, 이낙연 후보의 격차 좁히기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김원미 기자,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분위기 자체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이낙연 후보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어제 발표한 이 MBN과 매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지사 여전히 1위였습니다. 이 34.2%의 지지를 받았는데 2위인 이낙연 후보 여전히 2위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30.2%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지금 보면 1위인 이재명 지사랑 오차 범위 내의 이 각축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네요. 이 항상 말씀드린 게 여론조사의 추이입니다. 지금 보면 이 직전 여론조사랑 비교를 했을 때 직전은 이재명 지사가 36.5, 이낙연 이 후보가 22.8, 12, 13%까지 이 차이가 났었었는데 이게 지금 확 줄어서 오차 범위 내로 지금 들어온 건데요. 특히 이 호남 지역,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호남 지역의 이 지지를 보면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앞섰습니다. 역전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49.7, 거의 절반이죠. 49.7%의 지지를 받았고 이재명 지사는 39.1%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지사 10.6%포인트나 크게 앞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낙연 후보 승부를 매듭 지으려는 전략일까요? 김은미 기자, 네. 지금 대장동 의혹 가장 크게 부각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가 검찰 조사를 언급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낙연 후보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힘과 일치되는 건 하나도 없지요.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재명 후보 본인이 수사를 빨리 해달라, 수사에 100% 동의한다라고 말씀했으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가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검찰이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니다. 이것이 어디에 국민의힘과 같은가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 주장을 제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제가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남의 탓을 돌리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 일이 저 때문에 생겼나요? 뒤늦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그것이 경찰이 5개월 만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네, 이낙연 후보, 이재명 지사도 이 수사를 자청을 했기 때문에 이 본인 말대로 빨리 수사해서 털어버리는 게 민주당의 짐을 덜 지우는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남 탓하지 말아라라고 일가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좀 거리를 어쨌거나 두는 모습인 건데 이재명 지사는 후보 간의 공동 대응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당의 저질 정치 공세에 같이 맞서 싸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다른 말로 나 좀 도와줘 라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죠. 이 호소를 들은 김두관 후보랑 추미애 후보, 이재명 지사를 좀 돕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김두관 후보는 대장동 의혹 이 보수 언론이 만들어내고 국민의힘이 나팔을 부는데 이걸 이낙연 후보까지 부화뇌동해서 이렇게 좀 벌어졌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 명추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추미애 후보, 이낙연 후보가 언론을 빙자해서 민주당 경선장에 이 의혹을 끌고 와서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부분의 후보들이 다 거론되는 것처럼 이런 지금 뭐 거의 보니까 내전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네. 자, 이런 후보들 간의 각축전뿐만 아니고 지금 이재명, 이낙연 캠프에서도 신경전 상당히 대단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양 캠프에서는 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대장동 프레임은 국힘에서 짜놓은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이 프레임 속에서 이낙연 후보도 같이 싸워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도 하고 막판까지도 네거티브로 가는 이낙연 후보의 모습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고. 결백을 주장하는 거는 좋아요.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장동 사업 전체가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 지금 그런 주장들을 몇 분이서 해요. 그래서 우린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수천억의 수익이 나서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재명 캠프에선 지금 이낙연 후보의 네거티브 때문에 호남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반대로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이건 당 차원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괜히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강하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은 의원님, 지금 우리 김은미 기자 설명 들어보면 거의 민주당 내부의 집안 내부의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인 것 같은데 자,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이 더 점점 더 커졌으면 커졌지 수그러들 그 악재는 아니에요. 분위기가 좀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뭐 토론회, TV 토론이 이제 민주당 경선 TV 토론이 있다고 하는데 네. 아마 이제 여기서도 또 대장동 개발 의혹을 가지고 굉장히 난타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김두관 후보라든가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편을 들어주는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경쟁자다 보니까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좀 불만이 뭐 야당 왜 편승하느냐, 왜 그렇죠. 부안해동하느냐라고 비판은 하지만 어쨌거나 의혹을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회가 될 때마다 물론 개인적으로 SNS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계속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소명을 한다고 될 일인지 이게 조금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제기되는 의혹을 마냥 지금 공동 대응하자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당과 다른 후보들 공동 대응해서 야당의 정치 공세에 맞서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공동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당이 나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소명을 한다고 해서 이 의혹이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뭐 일단 본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TV 토론이라 이런 부분에서 해명을 하고 소명을 하는 게 일단은 1차적으로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일단은 수사가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빨리 그 진상 규명을 하는 게 더 오히려 더 빠른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지사 측이 오히려 그 여당 김기현 원내대표가 허위사실 유포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부풀렸다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했거든요. 그게 어제 공공수사 2부에 배정이 돼서 검찰이 수사가 착수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대선 국면인 만큼 수사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실을 가리려면은. 그래서 경선에 영향을 덜 미치려면 수사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빨리 수사를 오히려 하는 게 이재명 지사가 정말 정정당당하다면 빨리 의혹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직접적인 해명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의혹을 한꺼풀 벗기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논평이었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이렇게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특혜 의혹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공격을 받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일 모레죠 주말에 또 이재명 지사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방송이 된다고 하는데 또 이거 갖고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조광환 남양주 시장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요. 조 시장은 앞으로 방영될 한 예능 프로그램에 겨냥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편 일부 내용 방영 중단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건데요. 남양주 시장은 그동안 계곡 정비가 이재명 지사의 대표적인 치적인 것처럼 왜곡되는 것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면서요. 내부 총질이라 하면서 욕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방송을 통해서 계곡 정비 사업을 언급하자 남양주 시장이 그거는 이재명 지사만의 한 게 아니다. 그럼 나도 했다. 이런 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건 이재명 지사의 치적이 아니다. 맞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계곡 정비 사업은 계속해서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취임 후 가평에 갔다가 시설물을 보고 기획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남양주시가 먼저 하고 있었다고 자신을 생각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계곡 정비 사업을 두고서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걸 다루냐 마느냐 또 이 부분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김은미 기자. 네. 또 하나 논란이 있죠. 논란의 중심에 개그맨 한 명 때문에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개그맨 서승만 씨인데요. 이 개그맨 서승만 씨 공개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근데 이 개그맨 서승만 씨가 이제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대장동 개발은 해외에서도 칭찬을 했는데 이걸 갖고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대선 끝나고 배 아파서 대장암에 걸려라.
라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예, 어제가 아니라 지난 22일이네요. 지난 20일, 그러니까 그제죠. 그러니까 그제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논란이 되니까 오늘 또 다시 사과에 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절대 써서는 안 될 말을 쓴 점 사과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대장동이란 부분으로 이 말장난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벌어졌는데 뉘우치고 있습니다라는 이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승만 씨가 올린 글이 대장암에 걸려라라는 이 글 하나만이 아니었는데요. 이 그 전날에 올린 글은 뭐 주어가 누군지는 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론 때문이라고 거짓말하다가 들켰구만. 이 본인 말 까먹는 건 치매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대통령을 꿈꿉니까?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주어는 없습니다만이 아마도 이낙연 후보를 비판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낙연 후보가 원래 평소 이 대장동 의혹이랑 관련해서 이 국민이 여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이재명 지사 해명해야 됩니다.라고 이 말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서승만 씨가 아니 본인이 네거티브를 하고 싶으면서 이거 여론 탓으로 지금 둘러대고 있다라는 이 비판글을 올린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앞서서 이낙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기도 했었었죠. 근데 이 의원직 사퇴를 두고도 참 이 책임감이 없다라는 이 비판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이렇게 이제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의혹들도 좀 불거지고요. 뭐 주변에서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이제 논란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이 개인에 대한 이런 평가들도 일각에서는 또 많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변호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 변호사는요. 이재명 예비후보의 각종 논란에 대해 조금의 이점을 줘도 되지 않냐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재명 예비후보의 하자는 험난한 삶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극빈계층서 대통령 후보로 자수성가를 했다면서 환경에서 얻은 정신적 상처와 트라우마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건데요. 네, 정 변호사는 이재명 예비후보가 여배우와 뭔가 있는 것 같고 경악스러운 욕설에 대한 해명도 변명 같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예비후보의 성격에 대해선 감정 조절도 안 될 뿐더러 그런 성격인 것 같다면서 이 예비후보를 깎아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이재명 예비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사이다를 갑자기 꺼내들었습니다. 사이다요? 네, 김기현 원내대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이다처럼 속 시원히 해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의혹이 확신으로 굳어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이 지사가 동문서답을 하거나 횡설수설을 하면서 이 사건의 실체를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데에는 매우 치명적인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혹이 점점 확신으로 굳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듯이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가 더 적극적으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야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까? 더 이상 숨기고 버티면 제2의 조국 사태를 겪게 될 것입니다. 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요. 이재명 예비후보의 사이다가 고구마가 됐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발언도 내놨고요. 반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면서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제2의 조국 사태를 겪을 것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대장동 의혹은 철저히 파헤쳐 나가겠다는 입장을 현재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이재명 지사 험난한 삶이 남긴 상처나 트라우마에 기인한 거다.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어드밴티지 2점을 좀 줘야 한다. 이런 평가. 또 반면에서는 또 다른 사람 공격할 때만 사이다고 평소엔 사이다였다가 분리할 땐 고구마 된다라는 평가. 평가가 이제 인간 이재명에 대해서 극과 극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어떤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이다가 시원하긴 한데 실제 소화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이겠지만 이재명 지사의 이제 사이다 발언 뭐 그동안 했던 뭐 여러 가지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나 이런 게 과연 이게 지금 뭐 성장 배경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근데 그런 성장 배경이 있는 사람이면 다 그런 것인지.
이건 아니거든요. 그걸 뭐 어드밴티지 줘야 된다, 이점을 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뭐 이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환경에 사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려운 환경에 사는 사람은 그렇다. 이 나쁜 어떤 선입견을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지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어쨌거나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능력으로 일단 본인이 이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성남시장을 겪으면서 또 이제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본인의 능력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성장해 왔거든요. 일 잘하는 이재명. 바로 이것 하나의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대선 후보가 되어 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장동이 바로 이 가장 근본적 지지에 기반이 되고 있는 이거를 지금 허물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일 잘하는 게 뭐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동안 자랑해 왔듯이 내가 5천억을 돌려줬다. 성남 시민들한테. 근데 알고 보니 그와 비슷한 금액을 다른 민간업자들이 또 이득을 얻었다. 이런 또 이 평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지사 입장에 보면 지금 경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10월 10일이면 이제 마지막 경선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명해 나갈지 저는 이재명 지사에게는 굉장히 큰 시련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평가까지 짚어봤습니다.